보궐선거로 당선되신 분이시잖아요. 예.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보궐선거를 하시면 다음번에 공천을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큰 하자가 없었다고 얘기하면. 그리고 최재경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경쟁을 해서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요? 그쪽에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모습일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묘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부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다시 방법일 수도 부산으로 있겠다. 가라 그런다고요?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최재형 지키기에 나서고 있나 이런 의심까지 들었어요. 갑자기 왜? 아니, 정치 신인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은 이제는 이제 부산에서 삼선했고 이제는 서울로 온 정치 신인입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서울 관점에서는 신인이다 지금. 맞습니다. 종로구에는 신인 하태경 의원을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는 우리 현역 의원이 있지만 그때는 이제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후보를 안 내서 우리가 이긴 거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종로도 굉장히 힘든 곳이고 제가 제 몸을 던져서 수도권 선거를 책임지고 나가겠다. 저건 좀 이상한 게 원래 종로에 최근에 보면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도 나왔어요. 그때는 종로가 험지라는데 이견이 아무도 없었어요, 당내에서. 원희룡 한동훈 출마설 나올 때는 종로는 험지고 하태경 나오면은 험지가 아닌 거냐. 근데 이런 좀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죠. 아니 하태경 의원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아니 장소는 똑같은데 누가 나가면 험지고 누가 나가면 험지가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약간 제가 불만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당에서 반응이 그렇게 긍정적 반응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 국민의힘 소속이신 두 분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종로가 아니라 이제 험지 출마를 하신다고 이제 처음에 딱 깃발을 드셨잖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당의 그 중요한 지역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당선되지 않거나 또는 우리가 과거에 그 당선을 했다가 상당 기간 빼앗긴 그런 데서 3선 다선자로서 한번 그 경쟁력을 보이겠다는 거로 생각을 했지. 하태경 의원한테 그 수도권 험지 출마한다 그랬을 때 의원님 존경합니다 이렇게까지 문자를 바로 보냈다니까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문자 취소합니다 이렇게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전화 다시 했죠. 네. 그래서 왜 종로에 출마하는지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그 문자 보내고 취소하고 싶다까지 반응이 나왔어요. 이 반응이 이거 안 좋은 거란 말이에요. 김영남 전 의원. 예. 왜 반응이 전반적으로 이렇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왜 그런 겁니까? 근데 객관적으로 종로가 힘든 곳은 맞아요. 힘든 건 맞다. 예. 험지입니까? 통상 험지입니까? 험지라고까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종로가 가지는 상징성이 첫 번째, 종로는 총선의 풍향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총선에서 이긴 당이 그 총선을 이긴다. 예.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고 또 대선 주자급 실제로 종로 국회의원을 거친 분들이 대통령이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거친 다음에 대통령이 되셨고 그래서 대선 주자급이 출마하는 곳이라는 상징성이 좀 있거든요. 근데 종로를 잘 분석을 해보면 종로에 저희 당이 서쪽에서 주로 표를 많이 이기고 동쪽에서는 졌습니다. 항상 보면. 종로의 서쪽과 동쪽이 좀 다르다. 예. 이게 해화동 쪽에서는 저희가 밀리고 종로에 이제 북촌, 뭐 서촌부터 해갖고 이쪽에서는 저희가 항상 이기는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서쪽에 재개발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대단지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서 최근 한 두 번의 총선은 서쪽에서도 저희가 져요. 그러면 좀 어려워졌다. 어려운 지역인 건 맞아요. 하태경 의원의 얘기가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두 번째. 대선 주자급이 출마하는 상징적인 지역구. 여기서 원희룡 한동훈이 언급됐던 것인데 이제 하태경 의원이 거기를 출마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본인 스스로 정치적 체급을 올리는 출마 아니냐. 이게 이제 그런 해서 시각이 곁들여져 버렸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희생이 맞는 거냐 이렇게 바라보는. 처음에는 부산 떠나서 서울 험지로 간다고 했는데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희생과는 좀 안 어울리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 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험지인데 남들이 험지로 안 봐주거든요. 특히 지금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다 보니까 더 그런 시각이 강한데 뭐 하태경 의원의 얘기대로 그건 보궐선거니까 쉽게 당선이 됐던 것이지 어렵다. 종로는 결코 쉬운 지역은 더군다나 지금 상황에서는 아닌 건 맞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은 하태경 의원에게 종로가 아니면 서울의 어느 곳을 좀 추천하실 수 있어요? 야당 의원 중에 지명도가 높은 센 사람하고 붙어야죠. 서울 누굽니까? 그럼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죠. 마포 혹시? 마포도 뭐 해당 지역일 수 있고요. 아니면 도노강이라고 하는데 도봉구, 노원구, 뭐 강북구 이런 데가 국민의힘의 열세 지역이에요. 거기 이제 험지로 꼽히죠. 네, 거기니까 그런 데는 상대와 상관없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무조건 험지라고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가서 싸워주면 제가 말씀했잖아요. 이거 후보는 전생에 검투사 팔자라니까요. 근데 센 데 가서 붙어줘야 돼요. 근데 이미 종로라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어떡하지?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종욱 장관. 하태경 의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험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부산에서 나와서 험지라고 얘기하면 누가 보더라도 힘든 곳에서 삼선으로서 당에 모범을 보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최재형 의원이 뭘 잘못하셨나요? 종로구에서? 그리고 예를 들면 보궐선거로 당선되신 분이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볼 때 보궐선거를 하시면 다음번에 공천을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큰 하자가 없었다고 얘기하면. 그리고 최재경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경쟁을 해서 어떤 시너지가 날 수 있을까요? 그쪽에서?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안 좋은 모습일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묘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부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다시 방법일 수도 부산으로 있겠다. 가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와서 예를 들면 종로도 안 된다 그러면 딴 데 가실 거잖아요. 그러면 갈 때마다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되면 이 결정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뜬금포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종로를 결정할 거라고 저는 상상을 못 했어요.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강북의 어떤 동쪽 아니면 강서 남쪽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서 본인이 어떤 자기의 어떤 지명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꺾을 수 있는 힘을 통해서 선거의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본인이 얘기한다면 와우 앞으로 그 다음에 하태경 의원이 거기서 성공을 하던 성공을 하지 않던 국민의힘에서 아주 중요한 정치인 젊은 정치인이죠.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50대 지금 중반 약간 위니까요. 근데 이런 결정을 하는 순간 제가 볼 때는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험지가 어디지에 대한 합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로가 험지라고 얘기하면 험지로 어디를 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영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도 어디로 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험지도 주관적 험지와 객관적 험지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나눠야 되는 겁니까? 방금 전에 하태경 의원의 반응 중에 무슨 뒤통수 반응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 좀 다시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지도부와 뭐 소통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 부산 던지고 서울 온 사람한테 익명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있다. 이거 내부 총질이다. 약간 화가 났다는 표현 같은데 지금 두 분은 하태경 의원에 대한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혹시 김수 전 총장님은 하태경 의원 좀 이해되십니까? 저는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부산을 던지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한동훈, 원희룡하고 같은 급으로 할 수 있으니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근데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당의 반응을 보면 하태경 의원은 이제 미운 오리 새끼인 거죠. 너는 백조가 아니야 이렇게 된 거고 문제는 여기서 정말 이제 험지에 달려들어서 만약 여기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이제 당선이 된다면 뭐 백조가 될 날이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당에서 하태경 의원에 대한 평가가 스타급 1급, 2급, 3급이 있다면 1급은 아니야. 이 판단을 한 거라고 봅니다. 1급은 아닌 거라는 반응이 나온 것이다. 이해를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고 보니까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현역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인 최재형 의원이에요. 최재형 의원이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게 있고요. 다른 분의 말씀도 좀 묶여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 하 의원의 종로 출마에 대해서 종로 구민들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전혀 종로에 이제 연고도 없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이 있는데 그나마 좀 어렵사리 이제 당 조직을 추스려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본인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좀 어렵다. 이런
뭐 제가 뭐 종로를 지켜야죠. 지금 상황에서 뭐 저는 뭐 더 이상 종로를 지킬 수 있을 만한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역이 그냥 현역도 아니고 0.5선이에요 지금. 제가 그분 그 최재형 의원 지지 유세를 간 게 작년 초니까. 그러니까 아직 2년도 안 됐어요. 0.5선밖에 안 된 사람한테 너 비켜. 내가 해야 돼. 왜냐하면 너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거든요. 매우 예민한 문제고 그리고 판단도 애매해요. 자, 이동석 전 행정관. 네. 아니 지금 최재형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 이거 종로에서 여당 내부 경선이 굉장히 격화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뭐 지금 최재형 의원의 지금 발언을 봐도 굉장히 날이 서 있다. 그죠? 지키겠다. 네, 날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굳이 최재형 의원이 저런 발언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온다는데 자신 있으면 맞붙어 보자. 뭐 이런 말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유권자들 그 종로의 유권자가 화가 나 있다는 얘기가 있고. 네, 화가 났다는 걸 왜 굳이 본인 입으로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저는 뭐 윤희숙 전 의원이 0.5선인 최재형 의원에게 비키라고 말한 건 뭐 예민한 문제라고.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최재형 지키기에 나서고 있나 이런 의심까지 들었어요. 갑자기 왜? 아니, 정치 신인 아닙니까? 하태경 의원은 이제는 이제 부산에서 3선했고 이제는 서울로 온 정치 신인입니다. 서울 입장에서는 서울 관점에서는 신인이다 지금. 맞습니다. 종로구에는 신인 하태경 의원을 모르는 사람도 많단 말이죠. 이런 도전에 있어서 반기는 모습도 보이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둘이 싸워라. 이런 모습을 한번 비춰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지금 살짝 들은 생각인데 이준석 전 의원님. 혹시 당 지도부가 또 싸우면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른바 교통 정리를 통상 하잖아요 막판에. 그러면은 하태경 의원에게 혹시 이번에는 출마는 그럼 접고 다른 정부 자리도 있으니까 뭐 이쪽으로 어떠세요? 뭐 이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혹시? 충분히 높죠. 그럴 가능성은 높죠. 하지만 저는 하태경 의원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하태경 의원은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 자체가 부산에서 불출마하는 저 과정 스스로가 결정 내리기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태경 의원은 물러서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경쟁은 심화되지만 격화될 예정이지만 결국에는 당에서 정리를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으면서 좀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분 패널 중에 이동석 전 행정관만 유일하게 하태경 의원을 많이 이해하는 얘기를 꺼내놨어요 지금. 저도 심정적으로는 이해를 많이 근데 해요. 아까 말씀하시는 건 이해는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당 관련해서 지금 요 사안이 하나 약간 이거 혹시 갈등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사안이 됐고요.